근데 이재명 정권의 경제라고 하는 게 저는 경제 정책이라고 취급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경제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100% 부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왜 고신용자가 저리 대출을 해야 되냐.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은행권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호텔 경제론 하겠다라고 하고 민생 지원금 지속적으로 뿌리겠다고 지금 예산에 다 반영을 해놨고 아니 이런 정권의 이런 경제 정책을 동의를 하는 건가? 지난주부터 계속 개인적으로는 이혜훈 선배라고 부르는데 이혜훈 선배 뭐 할까? 이쯤에 뭐 등판을 하실 때가 됐는데 이게 환율이나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니까 한번 연락을 드려봐야 되겠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뭐지? 감각이 되게 막 이렇게 살아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민하신 것 같아 우리 대표님.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엄청 깜짝 놀랐죠. 사실 정치권에 보면 가끔씩 왜 동명이인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명이인 이름이 민주당 쪽에 이혜훈이 민주당 김문수 의원 있잖아요. 민주당 김문수 의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명이인 이름을 잘못 받겠다 싶었어요. 처음에. 실제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 김기춘 실장님이 차명진 의원한테 동명이인 잘못 전화한 적 있으세요? 다른 차명진 의원님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분이 깜짝 놀라셨겠네요. 깜짝 놀라서. 근데 저도 그런 건가 싶어서 제 눈을 의심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혜훈 의원님이 의원이 맞더라고요. 저희 집이 중구거든요. 제가 약수역 근처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 1번 출구 근처에 저희 집이 있어가지고 지역군데? 정면 바라보면은 이혜훈 사무실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중구 선거 뛰실 때 몇 번 응원도 갔었고. 그렇구나. 네, 그랬었는데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준 이번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경제 정책이 이재명호와 이혜훈 후보자의 생각이 이전까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너무 다르죠. 일단 이혜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 경제학을 경제학 하시고 UCLA 뭐 이제 박사까지 하신 경제 통이시죠. 이제 근데 이제 이 경제에 대한 관념이 기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확장 재정 그리고 이제 뭐 분배에 방점을 찍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그런 재정이잖아요. 예산의 사용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것과 정반대의 성장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방점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기조가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기본소득 했을 때 그 기본소득을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그랬죠,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그 주도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간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게 거기다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기획재정처가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데 이 확장 재정으로 이 예산 자체가 지금 700조가 넘게 지금 돼 있는데 그 예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거든요. 처음부터 시발점부터 다른데. 제가 아는 경제통 이혜훈 의원이라면 이 예산기획처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했어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우리가 뜯어낸 이 정권의 의도가 뭔지 훤히 알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책 집행을 못하니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그러면서 국간 좀 열어라라고 이제 숱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기재부를 쪼갠다라고 하니까 그 의도가 대통령실이 예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힘 빼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 어떤 이른바 돈 뿌리기 정책들 쉽게 하려고 만든 게 그 예산기획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통이라고 불리던 이 보수 정당의 3선까지 했던 이혜훈 의원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장관으로 간다? 그 자체가 저는 개인 일정의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부정?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자체를 자기가 그 어떤 그 자신의 기치와 맞지 않게 탄생한 이 부처의 장으로서 제가 본인이 지명이 됨에 따라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왜 갑자기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 초반에 이 재정 원래 기재부였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근데 분리시켰는데 이조차도 이 정부제 조직법을 한 열흘인가요? 되게 졸속으로 처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장동욱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전에 최장 필리버스터가 박수민 의원이 17시간을 했었거든요. 그때의 핵심 문제가 이런 정부 조직법에 대한 반대 필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큰 문제
문제를 전혀 합의나 이런 것도 없이 수기 과정도 없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버리고 열흘 만에 통과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의 이 기획예산처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지금 초대 장관으로 이해운 의원을 좀 지명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청문회가 남아 있고요. 이 청문회가 과연 채택이 돼서 이제 가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보수 정권에서 이제 서초에서 3선을 하셨던 의원이시잖아요. 이 보수의 경제통이라고 불렸던 이해운 의원이 이 정권에 문제가 많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탄생부터 문제가 많은 이 기획예산처에 초대 장관으로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이해운 의원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는 후보자가 되신 거죠. 이제 후보자가 되겠죠. 이제 지명자지만. 그렇죠. 근데 이재명 정권의 경제라고 하는 게 저는 경제 정책이라고 취급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경제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100% 부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왜 고신용자가 저리 대출을 해야 되냐.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은행권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호텔 경제론 하겠다라고 하고 민생 지원금 지속적으로 뿌리겠다고 지금 예산에 다 반영을 해놨고 아니 이런 정권의 이런 경제 정책을 동의를 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는 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기본 사회를 반대하고 보수 자유시장 경제 우월성을 설파를 했던 이해운 의원이 이렇게 그 이재명 정권의 아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자기 검열을 안 했는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이해훈 인사의 뒤에 가려진 찐명 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조정식. 조정식도 있고 또 이한주가 있습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잖아요. 그 이재명 정권의 그 기본 사회에 대해서 초기 설계를 했다라고 전해지는 게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입니다.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운 의원이 그래 내가 이재명 정권 가서 이렇게 좀 폭망하는 경제 정책을 내가 좀 바로잡고 국간 낭비되는 건 막겠다라고 가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찐명 인사들 줄줄이 들어가서 기본 사회 청사진을 그리는데 거수기 역할 하려고 들어갔다라고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정말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스스로 끌어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자기 부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관도 맞지 않거니와 정치적인 신념 또한 지금 많이 자기 부정의 상황에 처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비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이 비판을 받는 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무슨 TF 만들잖아요. 무슨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뭐 공무원들의 뭐 휴대폰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내란에 동조를 했나 안 했냐 보고 있는데 떡하니 장관은 지금 또 뭐 우리 쪽에 있던 보수 진영에 있던 이른바 본인들이 봤을 때는 내란에 대해서 막 동조를 했던 뭐 그런 인사를 장관에 앉히니 지금 그 딴지일보 게시판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요? 맞아요. 여당 내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권의 분열이 오히려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에 대한 도발이냐? 이재명 대통령 감히 우리에게 이렇게 도발을 해? 이래서 우리는 오히려 뭉치고 있는 분위기인 반면 여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좌파 세력 내부에서 이게 뭐냐? 이건 뭐 앞뒤 안 맞는 이재명을 너무 다르니까 사실. 이재명을 자기 부정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일부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해수부 장관 전재수 장관이 그만뒀으니까 아니 부산이 지역구인 저 조경태 의원 해수부 장관 거기도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 조경태 의원실에 그 새로운 보좌진으로 성남 라인 출신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저희가. 근데 이게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역지사지로 저희 윤석열 정권 당시에 박영선, 양정철 총리 비서실장 얘기 나올 때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이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런 기사가 나온 것만으로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도 우리 당이 오히려 더 분노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힘겹게 얻어온 정권인데 그 내각을 컨트롤하는 총리와 대통령실에 총괄을 하는 비서실장 자리를 어떻게 민주당 출신들한테 다 줄 수가 있냐. 이제 이거는 사실 저희 본연의 그런 어떤 거부감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이 논공행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정말 피 터지게 전쟁터에 싸웠던 우리 동지들에 대한 보상을 상대 진영에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리적인 불편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런 반작용을 지금 겪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런 반작용을 감내할 정도의 값어치가 있었겠는가. 저는 오히려 이게 민주당이 일종의 좀 자중질환으로 가는 그런 궤도에 올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